안녕하세요. 강남역 1분 출구 1분 거리 김종률 아카데미 원장 김종률입니다. 최근에 제 학원 졸업생 그리고 연구반 단톡방에 올라온 물건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상가 정규 강의를 들은 수강생들에게 복습 강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투자를 하려는 많은 분들에게도 하나의 어떤 그 투자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하 상가 투자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제가 정규 강의를 할 때 어떤 얘기를 했느냐? 지하 상가가 괜찮습니까? 대체로 괜찮지 않죠.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건데, 지하 상가 중에서 괜찮은 것들을 골라보십시오라고 하자면 입지가 괜찮고요. 그 다음에요. 면적이 크고요. 그 다음에요. 많은 분들이 지하로 직결되는 통로가 있어야 됩니다.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거의 생각지 못하는데 그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저는 얼마 전에도 유통회사 점포 개발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고 왔습니다. 어떤 회사냐? 신세계였습니다. 신세계 이마트 에브리데이 개발 담당하시는 분들 또는 신세계 그 이마트 24 개발 담당하시는 분들 그분들에게도 입지 분석이라든지 공법 강의를 하고 왔었고, 그다음에 파리바게트에도 강의를 하고 왔었습니다. 나름대로 이제 저는 이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도 강의를 하는데, 사실 그런 분들한테 강의를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죠. 그죠? 그 현업에서 점포 개발하는 분들이 저같이 외부 전문가가 온다. 그럼 처음부터 전문가로 인정을 안 합니다. 예. 그런데 저는 저 나름대로 또 그런 전문가들한테도 박수를 받아야 진짜 전문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요청이 올 때 뭐 마다 않고 갑니다. 그러나 뭐 롯데라든지 뭐 농협 하나로마트라든지 이런 데들은 안 갔습니다. 왜 안 가냐? 멀어요. 한 군데 롯데가 마곡이었습니다. 마곡 어떻게 마곡은 북한 밑에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무 멀어서 안 갔습니다. 그래서 학원 근처 요런 데면 갔습니다. 그래서 양재 요런 데는 갔었죠. 자, 어쨌든 지하상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예, 지하로 직결되는 계단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데 엄청 중요합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단톡방에 올라왔던 물건 한번 이야기를 분석을 대강 하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단톡방에 올라온 물건이 이 물건입니다. 양천구 신정동의 세양청마루 상가고 지하에 있던 상가인데 335평짜리, 지하가 335평입니다. 어떤 업종에 들어있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라고 해서 봤더니 들어있던 업종이 퇴점을 했습니다. 지하에 GS 슈퍼가 있었는데 이렇게 폐점을 하고 펜스까지 쳐져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지하 내부는 보면은 이 사진부터 볼까요? 지하에 GS 슈퍼마켓이 있다가 폐점을 했는데, 지금 보면 지하로 직결되는 계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안으로 들어가서 다시 들어가는 문을 있죠. 그렇게 가야지 지하로 갈 수 있고, 지하에 있는 GS 슈퍼마켓은 이렇게 텅 비어 있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폐점을 했죠. 그러면 여기 폐점한 GS 슈퍼는 어디로 갔느냐? 1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물건은 제 추천 물건이었고 입찰했다가 2등했던 10억 2,800만 원에 입찰했다가 떨어졌던 사례입니다. 자, 그래서 요 1층 자리는 그 당시에 신한은행이 있다가 폐점했던 자리인데요. 은행이 있다가 폐점했던 자리인데, 지금 이 자리에 지하에 있던 GS 슈퍼가 입점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그 지하는 GS 슈퍼마켓이 채권 회수를 하기 위해서 경매를 넣고 그렇게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 지하 경매 사례를 저는 그때 당시에 경매 나온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지하로 직결되는 계단이 없고 면적도 335평이면 관리비도 무진장 많이 나올 건데, 자, 이만한 입지에서 지하까지 갈 상가 수요가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하는 것이 좀 의문이었죠. 요 주변 세대가 이렇게 에워싸고 있는 세대 수가 4,000세대 정도 밖에 되지 않거든요. 거기다가 결정적인 단점이 지하로 직결되는 계단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감정가를 한번 살펴보자면, 이게 지금 감정가가 27억 6,5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되나요? 나누기 335평을 하면은 평당 감정가가 825만 3천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럼 평당 감정가가 800만 원이 좀 넘는다면 지하가 800만 원이 좀 넘는다. 당시의 저로서는 감정가가 좀 비싸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해서 저는 답사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고 뭔가 할 만한 게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지만 지하 상가를 적은 평당 800에 받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찰이 된 다음에
검토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지하는 2층, 3층 상가보다도 월등히 싸거든요. 1층 상가에 대비했을 때 전용 면적으로 하자면 한 20% 정도 금액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좀 비싸다라고 봤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800만 원 정도도 비싸다. 우리 1층 거 얼마에 입찰했나 보겠습니다. 1층 거가 68평인데 22억 얼마에 입찰했지만 10억 2,800에 입찰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거꾸로 10억 2,800만 원에 입찰을 했었는데 나누기 68평 하면은 입찰가가 평당 1,511만 7천 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는 1층을 1,500만 원에 입찰했는데 그 건물의 지하를 1층 금액의 절반 정도인 800만 원이다. 절반이 넘네요. 그래서 저는 비싸다라고 보았던 겁니다. 어쨌든 단톡방에 올라오기를 이 상가가 공실이 났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이 주변에 사는 수강생이 알려줬던 건데 지하권에 대해서 그래서 좋지 않은 평을 하셨는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이게 27억에 감정한 것을 27억이 넘는 금액에 평당 800이 넘게 낙찰이 되길래 제가 실력이 없는 건가 또는 적어도 물건에 대한 입지는 저랑 견해가 다르겠지만 낙찰받고 뭔가 활용할 확실한 용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보았던 겁니다. 제가 영상이니까 이 정도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유튜브니까. 제가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슈퍼 개발했던 사람입니다. 여기 지하에서 슈퍼 얼마 정도 팔겠어요? 그죠? 지하에 마트가 없다 하더라도 지하에 경쟁점이 없다 하더라도 얼마쯤 팔 건지 이런 거 계산하는 게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지금 낙찰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굿모닝 마트인가? 하모니 마트인가? 하여튼 마트가 들어왔었는데 저는 1층에 지하에서 슈퍼가 있는데 지하에 마트가 들어온다 하더라도 지하 자리가 장사가 잘 될 것 같지가 않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인근에 에어싸고 있는 세대수가 배우 세대가 4,000세대인데 거기에 있는 1층 슈퍼마켓 자기 혼자만 있더라도 매출이 얼마 좀 나온다. 이게 점포 개발한 사람한테는 공식처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지하에 추가로 들어간다. 지하랑 1층 싸면 당연히 지하가 질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지하에 마트 입점시킬 것은 상상도 당시로서는 못했습니다. 자, 지하 상가 800 얼마가 얼마나 비싼 물건이냐. 여러분들 사당동에 사우나 요거 낙찰 사례 기억하십니까? 보면은 7층이 220평이고 6층도 220평 합하면 440평이죠. 440평 상가를 33억 4,400만 원에 낙찰받았습니다. 볼까요? 33억 4,400만 원에 낙찰을 받았거든요. 이거를 면적, 지상 면적 지하 빼고요. 440평으로만 계산하면 평당 760입니다. 아니 이런 물건도 평당 760에 낙찰을 받았는데 지하 평당 760에 입찰해서 낙찰 받았는데 야 지하를 저 금액이면 좀 비싸죠. 그죠? 여기 자리가 어떻습니까? 아파트가 한 4,000세대가 되고 요렇게 해서 지하철로 가는 길 목에 있는 자리거든요. 이거 우리가 낙찰 받고 33억에 실전 투자반에서 김땡땡 회원님이 33억 4,400만 원의 낙찰을 받고요. 6, 7층에다가 임대를 줬는데 이 물건이 30억 대출을 받고요. 세입자 보증금 3억 받고요. 월세 2,300만 원 받고 있습니다. 물론 철거비라든지 또는 보강공사 한다고 수억 원의 돈이 추가로 들었습니다. 저는 그 추가 비용이 들 것은 예상을 했지만 그렇게 많이 들 것은 예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산이 엇나간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 예상이 맞았던 것도 있고 한데 어쨌든 월세는 2,300이면 높은 거 아니냐 계산해봐요. 월세가 2,300만 원인데 면적이 440평이면 평당 임대료 52,000원입니다. 예, 저만한 입지에서 6층, 7층이다 평당 5만 원 정도 임대료는 하겠죠. 그래서 임대료도 과한 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췄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지역의 어떤 사례랑 같이 보시고 또 지하상가 투자를 할 때는 반드시 어떻게 하시라고요? 예, 지하로 직결되는 계단이 있는 것을 하셔라. 수업 때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수업에 말씀드렸던 그 이론과 그리고 좀 전에 보셨던 사례를 접목시켜서 여러분들 투자 실력을 한 레벨 올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유튜브가요, 정말 죄송한데 구독자가 너무 늘지가 않고 좋아요나 구독, 댓글 이런 게 너무 없어가지고 영상을 찍는 저도 재미가 없어서 별로 찍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을 안 찍었더니 더 이제 구독자가 늘지 않고 저는 더 재미가 없고 그래서 더 안 찍고 있고 이런데요. 혹시나 영상이 도움되었다면요, 좋아요랑 그 다음에 단톡방으로 공유 한번 해주십시오.
그래서 좀 구독자도 많이 늘고 좋아요나 댓글 많이 늘면 저도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들을 지속적으로 찍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도와주십시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